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기출지문집 개업공인시 보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업공인시 고의과실로. 개업공인시 고의과실로니까 개업공인사가 잘못했다 냈다. 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시 고의과실 없이. 개업공인시 고의과실 없으니까 보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거래계획이 해제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에서는 보수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주택외의 중개상물의 그 중개에 대한 보수는, 그러면 여기 주택외가 되는 거죠. 주택외가 포인트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주택입니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동그라미.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주택입니다. 의뢰인 1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동그라미. 주택이기 때문에 1,000분의 8 이내가 되는 거죠. 주택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역시 주택입니다.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동그라미. 주택외의 중개상물의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X가 되겠죠. 주택외니까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주택외의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역시 주택외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9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10번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은 주택외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외의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이면 이건 주택외로 들어가는 거죠. 주택외로 들어가니까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한 경우에 개업공에서는 이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X. 주택의 면적의 3분의 1이면 이건 주택외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주택인 중개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그러니까 X가 됩니다. 이게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16번 중개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조례 X가 되겠죠.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A시의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업공개사가 B시에 소재하는 주택 외에 대한 중개상물의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한 경우에 B시가 속한 시도조례, B시가 속한 시도조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X. 이거는 주택 외이기 때문에 시도조례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8번 이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교환계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교환계의 경우 이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큰 걸로 하니까 동그라미.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그 다음에 동일
기회. 그러니까 쓰리동일에 해당되니까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는다.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업공예사가 을과 병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한 경우에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 금액의 계산은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예, 역시 이제 쓰리동일,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을과 병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중개가 됐으니까는 이 쓰리동일을 적용해서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24번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이렇게 하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는 거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상환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1천분의 5가 아니라 1천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공령에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동그라미.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개업공예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동그라미. 역시 이제 같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27번 개업공예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동그라미 맞는 게 되죠. 28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예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28번까지 했고 29번 개업공예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요 위에처럼 이 중개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하면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해야 돼. 약정이 없으면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지급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개업공예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치명의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유되더라도 보수 이외의 실비 받을 수 없다. X. 실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예사는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33번부터는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됩니다.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먼저 개업공예사가 YC 소재 X주택이 되는 거죠. X주택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요일로 중개보수를 계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기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여기 일방이죠. 일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쓰리동일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동일한 중개대상물 X주택, 동일 당사자, 여기서 이 갑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를 했으니까 쓰리동일에 해당되니까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는다. 매매 대금은 1억 8천, 1억 8천에다가 곱하기 얼마랍니까?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요일로 하는 거죠. 그래서 0.5, 0.5를 곱하면은 90만 원이 나옵니다. 90만 원이 나오는데 이 90만 원은 이 80만 원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액 80만 원, 8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4번 개업공예사가 XC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 여기서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들어간다? 주택 외로 들어가는 거죠. 주택 외로 들어가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요일로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얼마를 곱한다? 0.9%를 곱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예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그러니까 일방이 되겠죠. 계약 당사자는 갑이 매도인 겸 임차인이고 을이 매수인 겸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중개대상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 그 다음에 동일 당사자 갑과 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시에 중개를 했다고 했으니까 쓰리동일 다 해당이 되니까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는다. 매매 대금은 1억 원인데 1억 원에다가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주택 외기 때문에 0.9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90만 원이 되겠죠. 90만 원이 되는데
합의된 중개보수는 100만원. 그러면은 이 90만원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9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4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35번. 갑은 개업공예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여기서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니까 일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보면은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 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춤. 그리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를 중개했으니까 임대차는 중개보수가 얼마? 0.4%가 되겠죠. 그래서 매매는 0.5, 임대차는 0.3다. 그러면은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다, 70을 곱한다. 70을 곱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70 곱하면은 25만원, 25만원에다가 곱하기 70.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57이 35, 그 다음에 27이 14, 1750이 됩니다. 1750에다가 보증금 2천만원을 더하는 거죠. 2천만원 더하면 3750. 3750만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0.4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1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6번. 개업공예사 갑이 을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매매를 중개를 했을 경우와 갑이 위주택을 보증금 1,500,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익은, 그러면은 매매를 중개했을 때와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두 개를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6천만원에 일반주택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유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면은 0.5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5, 6, 30만원이 됩니다. 30만원이 되고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 그러면 월세에다가 170, 7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2100, 1,500 더하면은 3600, 3600만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은 5천만원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0.5를 곱하면은 36, 18, 그 다음에 3, 5, 15, 16, 5, 6, 30, 5, 6, 30입니다. 3 올라갔고 3, 5, 15, 18만원이 되겠죠. 18만원이 되는데 이 30만원에서 18만원 빼면은 얼마입니까? 12만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2만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제일 먼저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이 중개사무소 소지지를 관할한 시도이사가 한다. X가 되겠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격 취소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행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이 공인중개사의 현 주소지를 관할한 시군구청장, X가 되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세에 해당되며, 여기까지는 맞죠. 자격 취소세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X. 행정 형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기간 중에 이 다른 개업공예사의 소속공예사가 됐으면 이중 소속이죠.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동그라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했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가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 취소세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이게 이제 양도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시도의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으면 한 단계 올라가서 자격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개업공인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X. 자격 취소 사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사의 소속공인사가 됐으면 이중소속을 한 거죠. 그러면 한 단계 높아져서 자격 취소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선고받은 거죠. 다만 집행만 보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X. 오직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사에 해당이 되는데 폭행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자격 취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여기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누가 한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절차를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X.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자격증을 폐기하고 X죠.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에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X.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되겠죠. 17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X가 됩니다. 7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렇게 맞는 거죠.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동그라미. 19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 X가 되겠죠.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는 그 사유를 구두로가 아니죠.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동그라미. 시도의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X.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시도의사는 이 자격 취소 처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7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7일이 아니라 여기 위에서 살펴본 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한 때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X. 자격 취소는 보고사항이지만 자격 정지는 보고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처분권자가 자격 취소 처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동그라미가 됩니다. 시도의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한 경우에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동그라미. 자격 정지 처분은 통보해야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공인사를 대상으로 한다. 동그라미.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 정지 3월이 아니라 6월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고,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인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격정지 3월에 해당된다. X. 3월이 아니라 6월이 되겠죠.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인사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전부 다 뭡니까? 소속공인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이 되고 기준월은 3월이 아니라 6월이 되는 겁니다. 42번. 소속공인사가 중개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는 이 금징이죠.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중개상물 확인 설명에 근거자를 제시하자는 경우는 자격정지 3월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44번. 성실 정확하게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소속공인사가 확인 설명 의무에 위반했을 때는 전부 다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속공인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사의 소속공인사가 된 경우는 그러면 이중 소속이 되는 거죠. 자격정지 3월이 아니라 6월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사가 된 경우는 역시 이중 소속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사로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인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속공인사가 고객을 위하여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내부 작성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아니죠.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가 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였기에 당해 중개인이란 소속공인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소속공인사가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 3월에 해당된다. 3월이 아니라 금쟁이니까 6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쌍방 대리는 금쟁이니까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는 요거는 소속공인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X. 교부는 개업공인사가 하는 거지 소속공인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5번. 소속공인사가 전속중개계약서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거 소속공인사가 체결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사가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속공인사가 위반할 수 없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세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증을 양도대여했으면 자격 취소지, 여기 자격 정지가 아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소속공인사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상 증명서 등 확인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9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요거는 자격증 양도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으면 자격을 취소해야지 자격정지가 아니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X.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서가 되겠죠.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는 9개월, 9개월이 아니라 가중하는 경우에도 최장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X.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동그라미. 금지행위는 행정형벌 사유에도 해당되고 이중소속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사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1번. 개업공인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은 절대적 취소사에 해당되는 거죠.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개업공인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사망 해산 절대적 취소사유 이렇게 되겠죠.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을 때는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6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7번.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한 개업공인사 갑에게 2020년 9월 12일에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면, 즉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해서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결격사유니까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 갑이 2020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격사유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서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이 됩니다. 9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 이중 등록이니까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1번. 개업공인사가 다른 개업공인사의 중개보존이 됐으면 이중 소속이 되는 거죠.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사를 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13번. 개업공인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무소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 취소사유죠. 절대적 취소사유 X.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둘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역시 상대적 취소사유가 되는 거죠. 절대적 취소사유 X. 15번.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중 등록이니까 절대적 취소사유.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경우는 양도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상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되는 거죠. 상대적 취소사유 X가 됩니다.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 실무를 설치했을 때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는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게 뭡니까? 업무 보증이 되겠죠. 이행하지 않냐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가 됩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이동용 이한 임시 중개실무를 설치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사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 위여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삼진아웃이니까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 위여 1회 업무정지 처분 1회입니다.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그러면 절대적 취소사유 X가 되겠죠. 요거는 두 번째가 되지 삼진아웃이 아니죠. 요거는 상대적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합쳐서 네 번째 상대적 취소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25번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그러면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상대적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X가 됩니다.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이렇게 하면 이 업무정지 처분만으로 세 번째가 되니까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 취소사유지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X가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다 X. 이게 1회가 아니라 2회를 받고 2회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가 업무정지 처분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종망에 중개사물이라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다 동그라미. 이거는 상대적 취소 사유니까 업무정지 처분 사유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4번에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X가 되는데 이건 광역시장이 아니라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32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33번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X가 되겠죠. 최장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답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건 절대적 취소사유죠. 그러니까 6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X. 절대적 취소사유니까 업무정지 처분사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사유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사유이다. 자격정지 처분사유는 아니죠. 업무정지 처분사유는 맞는데 자격정지 처분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5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36번 거래계약서 4번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사유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사유 X. 여기 보존하는 것은 요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개업공개사가 하는 거지 소속공개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사유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사유이다. 역시 자격정지 처분사유는 아니죠. 보존하는 것도 소속공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부하는 것도 역시 소속공개사가 하는 게 아니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사유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사유이다. 이게 이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둘 다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역시 둘 다 위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사유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사유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둘 다 위반할 수 있으니까 업무정지처분서인 동시에 자격정지처분서이다. 동그라미.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역시 이제 둘 다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업무정지처분서인 동시에 자격정지처분서이다. 동그라미. 두 개가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서에는 맞죠. 그런데 소속중개사가 위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격정지처분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서에는 맞는데 자격정지처분서가 아니니까 역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동그라미가 됩니다.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2월 이내 해소했으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월이 나왔을 때는 네 가지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죠. 결, 정, 그 다음에 상, 2회. 요거만 6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3월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6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47번.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시효제도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역시 2년, X가 되겠죠. 3년.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최장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그라미. 폐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함에 있어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X. 고려해야 됩니다.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개설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X. 고려해야 되고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이 되겠죠. 처분일부터 1년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일 1년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고 폐업일 1년 이렇게 하면 X가 됩니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 X라고 있죠. 1년은 맞습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처분일 1년.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9개월이 됐을 때는 1년간 승계되니까 9개월이 됐을 때는 승계가 되는 거죠. 승계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56번. 개업공개사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2019년 2월 8일 1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7월 1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종전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여기서부터 1년 동안 승계가 되는 거죠. 1년이니까는 2020년 2월 8일까지 승계가 되는 겁니다. 2월 8일까지 승계가 되니까 2019년 12월 1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을 때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X가 되겠죠. 승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승계가 되니까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승계된다. X가 되겠죠. 처분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7번까지 했고 58번. 개업공개사 갑이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날부터 2개월로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한 경과 후, 요거는 2년의 폐업기한 경과 후,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뒤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고 폐업기간 3년 초과했을 때는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폐업기간 2년 초과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는 겁니다. 폐업기간 13개월, 그러면 역시 1년은 초과했죠. 재등록 개업공예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1년 초과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고, 개업공예사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1월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5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1월에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폐업기간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19년 3월 5일에 폐업을 했다가 2019년 12월 5일 날 그 재등록을 했으면 요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1월에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예사 갑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죠.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예사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X. 과태료 부과처분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2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63번. 폐업기간이 3년 6개월. 그러면 뒤에 아무런 행정처분 할 수 없는 거죠. 뒤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으면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다 못하는 겁니다. 개업공예사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6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16일 다시 개설 등록한 경우, 그러면 여기 폐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년 초과했다 안 했다? 3년 초과 안 한 거죠. 3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X. 3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65번. 개업공예사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한 경과 후면은 아무런 행정처분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도 할 수 없고 등록 취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개업공예사의 보수와 그 다음에 지도 감독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그 다음에 개업공예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렇게 살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